안녕하세요. 배훈입니다. 오늘은 이형희 작가의 안녕 나의 순정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이야기. 반짝이는 것에는 슬픔이 있지. 청계영 오디션. 내가 행복하니까 이 노래는 해피엔딩이야. 오디션 청계영 만화. 1998년 발간된 작품으로 재활용 밴드의 탄생과 성공기를 그렸다. 4명의 천재소년 장달봉, 황보레용, 류미끼, 국철이 오디션을 준비하며 겪는 이야기. 10권으로 완간될 때까지 누적 판매량 100만 권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반짝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서 어떡하나. 20대가 끝나갈 즈음 홍대 앞에 타로점을 보러 갔다가 타로 마스터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그 순간 나도 미처 언어화하지 못했던 내면의 정곡을 제대로 찔려버린 것 같았다. 어떡하나의 의미는 이거였다. 그렇게 반짝거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너 자신의 인생이 그만큼 반짝이지 못하면 너는 늘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쯧쯧. 그렇다. 반짝이는 것을 좋아한다. 보석 이야기가 아니라 빛나는 외모, 기발한 생각, 빠져드는 개성,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신감 같은 걸 지닌 사람들을 동경했다. 내가 가진 자산으로는 빛나는 데 한계가 있단 걸 일찌감치 깨달았지만 포기가 잘 안 됐다. 중학교 때 연예인 팬지를 시작한 데에 이어 대상만 바꿔가며 누군가를 덕질하는 삶을 살아온 것도 그런 이유인지 모른다. 빛나는 이들이 부러웠고 내가 그런 삶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열광하는 것이었기에 팬이 되었다. 30을 앞두었던 어느 날 런던 출장을 갔다가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 맘마미아를 본 나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무대 위에서 환호를 받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이들이 너무 멋져 보여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 옆에 서고 싶었다. 흥분에 겨워 더 늦기 전에 뮤지컬 배우가 돼야겠다 라고 털어놓으니 친구가 물었다. 너 노래 잘해? 보통? 춤 잘 춰? 살짝 박자가 안 맞기는 한데. 너 되게 용기 있다. 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던 시기에 만난 청계영 작가의 오디션이란 작품은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반짝반짝, 번쩍번쩍하는 작품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새롭고 멋지고 파격적이었다. 총체적으로 봐도 구석구석 뜯어봐도 구린 지점이 없었다. 난 슬플 때 힙합을 초라는 시대를 대표하는 명대사를 남긴 언플러그드 보이 때도 작가의 트렌디함과 엉뚱함, 독특한 유머 감각에 감탄했다. 오디션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아까울 정도였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다니. 이 작가는 어느 별에서 온 걸까? 정말. 송송그룹 회장의 딸 송명자가 아버지가 찍어놓은 천재들을 찾아내 전국 오디션에 출전시킨다는 오디션의 내용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서사로서 완벽했다. 어느 캐릭터 하나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없어 보였다. 저마다 자신의 역사를 가진 인물들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나다움을 제대로 뽐내고 있었다. 존재와 소멸에 대한 세기말적 강박관념, 국철, 간념과 물질 사이의 외계 생명체, 황보레용,
민족과 생태계를 향한 살아있는 슬로건, 장달봉. 편견에 젖어있는 것들에 대한 실리카겔식의 경고, Do not eat, 류미끼. 이런 허세 장렬 소개 멘트조차 마음에 들었다. 재활용 밴드와 오디션에서 겨루는 상대팀도 만화적 재미가 가득하다. 오디션에서 가장 애절한 캐릭터인 추범구나 왠지 끌리는 구강구조를 가진 왕오삼 반장에 이어 희대의 캐릭터 우리의 변득출에 이르면 절로 어깨춤을 추고 싶어진다. 아, 매회 우리를 기대하게 했던 아름답고 신비로웠던 그의 의상들은 또 어떤가. 제목도 잊지 않는다.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네 꿈을 펼쳐라 등. 인물들의 매력에 정신없이 빠져들어 읽다가도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참 이상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만화적이란 말이 허무맹랑하고 현실감 없는 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면 이 작품이야말로 참으로 만화적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촘촘히 짜인 이야기 속에서 만화적 설정들은 한계를 넘어서며 마구 뛰논다. 사람들이 종종 여자로 착각하는 류미끼라든지 드래퀸이 아닌가 싶은 우리의 변득출 씨는 주변에서 만난다면 옴찔에 돌아볼 만한 소수자이지만 이 만화적인 설정 안에서는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남자건 여자건 이 만화 속 인물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꾸미고 드러내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 추범구와 미끼의 사랑 역시 동성애라는 말을 딱히 떠올릴 수 없을 만큼 그저 진지하고 아프다. 정상인이 상식인이 하는 세상의 기준들에 대해 그래? 너나 그렇게 살아. 한번 웃어주고 가던 길을 가는 당당한 주인공들 때문에 이 만화가 그렇게 후련하고 경쾌했나 보다. 조울증에 시달리는 황보레용이 자신을 왕따시키는 아이들에게 건네는 한마디에는 전율을 느꼈을 정도니까. 얘들아, 싸우지 마. 너희들은 날 따돌린 적이 없으니까. 죄책감 가질 것도 없고 잘못한 건 나야. 나 혼자 너희 모두를 이짐에 시켰던 거야. 너희들 모두와 인류 전체를. 그런데 착각한 것이 하나 있었다. 세 번째 읽었을 때야 나는 이 만화가 그저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인물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생하게 빛났던 것은 그 밝음으로 오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외로움과 아무것도 아님이 작품 속에서 충실하게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사랑하는 에피소드는 너무도 많지만 그중 단행본으로 4권 뒤에 담긴 국철과 류미끼의 사이드 스토리가 기억에 남는다. 그중 단행본으로 4권 뒤에 담긴 국철과 류미끼의 사이드 스토리가 기억에 남는다. 일을 하러 나간 엄마를 기다리며 방에 누워있는 소년 미끼. 외로운 소년은 집안 곳곳에 있는 치개들의 초침을 들으며 박자 쪼개기를 한다. 박자 천재의 재능은 그렇게 발견된다. 고아원에서 자란 국철은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아버지의 얼굴이 담긴 레코드판을 들여다보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기억을 찾아 레코드 가게를 헤매다 로이 부캐넌의 음악을 듣게 되고 그날부터 그가 내 아버지였다 라고 말한다. 이 아무것도 없는 천재들을 발견해 재활용 밴드로 키워내는 송명자와 박부옥도 가진 것이라고는 큰 키, 과하다 싶은 패션 감각과 자신감밖에 없다. 최영계영 작가가 그려내는 주인공들이 대부분 그렇듯 이 4명의 천재 소년들도 명자에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천재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짜장면 배달부로, 소매치기로 밑바닥을 살아가던 젊은이들이었다. 부족한 이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성장시키며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진정 마음을 두드리는 이유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장면. 음반을 훔치고 달아나던 소년 국철과 그를 뒤쫓아온 송송 회장이 골목길 계단에 나란히 앉아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듣는 모습을 가장 좋아한다. 선입견 없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줄 아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진정으로 응원할 줄 아는 귀한 어른의 존재가 표현된 멋진 장면이다. 오디션의 첫 공연을 앞두고 덜덜 떨고 있는 재활용 밴드의 멤버들에게 송명자는 말한다. 자, 이럴 땐 좋은 방법이 있어. 머릿속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려봐. 관객이나 심사위원들은 잊어버려. 자기가 좋아하는,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생각하며 연주하면 절대로 떨리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단 한 사람만을 떠올리며 연주를 한다. 우리를 천재라 불러준 단 한 사람, 그를 위하여. 이 만화의 결말은 정말 의외지만 완벽했다. 뻔하지만 재밌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렇듯 우울기가 찾아와 결승 무대 연습을 거의 하지 못한 조울증 환자 레옹이가 공연 직전에 회복해 멋진 무대를 보여줄 줄 알았다. 물론 레옹은 무대에 오르긴 한다. 달봉, 미끼, 철의 손에 질질 끌려서. 그리고 노래인지 흐느낌인지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표 밴드에게 패배한다. 형들, 나도 알아. 내가 외계인 아닌 거.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면 덜 외로웠어.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도, 모두가 나를 따돌려도 견딜 수 있었어. 고마워 형들, 무대에 서게 해줘서. 나에게 재활용할 만한 감춰진 천재성 같은 건 애초에 없었을 테고, 만에 하나 있었다 해도 발견하지 못한 채 중년이 되었으니 송송 회장의 눈에 들어갈 가능성 같은 건 사라졌다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도 내 어둠과 슬픔을 뚫고 나온 아주 희미한 반짝거림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란. 그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줄 누군가가 있을 거란 희망 없이는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견뎌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송송 회장처럼 눈 밝은 기획자는 아니더라도 송명자와 박보옥이 되어 누군가의 빛을 포착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됐달까? 20년이 지나 읽은 오디션은 그렇게 다른 느낌의 재미와 감동을 전하는 작품이었다. 청계영 작가는 순정 만화의 전성기가 지나고 만화의 형식이 웹툰으로 바뀐 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작품에서 놀랄 만큼 반짝이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이힐을 신은 소녀도, 예쁜 남자도,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좋아하면 울리는 같은 작품들까지. 나는 여전히 그의 작품 속에서 빛나는 그 슬픔을 사랑한다. 그래서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그가 앞으로 들려줄 수많은 이야기도 분명 내 마음을 뒤흔들고 말 거라고.